말씀드리면 이규현 선생님, 전두환 선생님, 또 안충영 선생님은 제가 젊어서 그분들에게 배웠습니다. 사관학교에서부터 국방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제가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배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제가 감히 이 시간을 가지고 강의라고 할까, 사실 뭐 독일 통일에서 한 부분적인 소개입니다만 말씀드릴 때 엄청 긴장이 됩니다. 스승 앞에서 제자가 그러나 이 주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9년 늦가을에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독일이 그쪽으로 무너질 때 그로부터 한 1년여 동안 많은 학자들이 세미나니 뭐 심포지움을 해가지고 뭐 서울 시내뿐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참 많은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학자이시라든지 그 중에서도 저는 상당히 그 통일의 아주 성패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군사통합, 그건 지급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젊어서 한때 또 독일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전화가지고 국방청에 들어가서 이런 것도 좀 알아봐, 저런 것도 좀 알아봐 해가지고 한 10여 년을 뭐 물어보고 자료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주로 이제 군사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참 독일 통일에 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전문가들, 그 학자분들의 그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저 취급하지 않았던 아주 좁은 분야죠. 군사 통합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럽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독일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계심 같은 것들이 있더군요. 결국 우리가 일본 사람을 경계하듯이 또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그걸 인정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싫어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4세기경에 중부 유럽의 이 터전을 잡은 이래 거기서 그 유럽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이제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하면서 뭐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인데 그 야만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뭐 한문도 우리가 가르쳐주고 뭐 우리가 문화를 다 전수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 독일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걸 저는 느꼈어요. 심지어는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66년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독일 학생들하고 파리를 구경 갔어요. 그래가지고 세누강을, 촌놈이 세누강 한번 또 배 타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내양이 저 소개하는데 여기서 몇 세기에 야만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느 대왕이 싸워서 이렇게 다 물리쳤다 하니까 제 옆구리 쿡쿡쿡 찔러요. 너 저 야만인이 누군지 아냐? 누구냐? 야, 우리 같이 온 우리 독일 사람은 얘네들은 야만인이라고 그래. 근데 서양사를 좀 기울거리고 들여다보면요, 독일 사람들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근데 휩쓸고 싶어서 휩쓸은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아시아에 또 야만, 그 흉노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흉노인지 몰라도 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학자들은 좀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흉노를 훈이라고 한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직도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하는 학자도 있는데 하여튼 그 훈족이
저 러시아 저 서쪽 그쪽에서 그쪽에 살고 있던 게르만 민족을 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의 야만이 아시아의 야만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간 게 그 소위 말하는 그 4세기 후반 내지 말에 있었던 게르만 민족 대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유럽을 게르만들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사실 흉노한테 쫓겨가는 것이었죠. 근데 비록 흉노한테 그 아시아의 야만이 아마 더 무서웠던 거예요. 이 유럽의 야만이 쫓겨가는데도 이게 얼마나 싸움들을 잘하는지 로마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374년에 그 흉노한테 쫓겨가는 게르만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두 동강이 나죠. 서로마 제국은 지금의 로마 중심이고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옛날 콘스탄티노플. 그랬다가 서로마 제국은 결국은 망해요. 407년에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그로부터 한 1000년을 더 살다가 1453년에 그것도 또 아시아의 만족 터키족한테 망하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때 이제 물론 게르만에도 여러 부족이 있어요. 무슨 동고트족이니 서고트족이니 무슨 둥근투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그거 다 게르만이거든요. 게르만이 완전히 휩쓸었는데 참 잘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젊었을 때 독일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이 분단 국가인데 독일을 제외한 유럽 사람들은요 은근히 이걸 즐겨요. 그래 저놈들 분단되어 있으면 우린 그래도 발 뻗고 살 수 있어. 이런 기분이에요. 마치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은 뭐 표현은 아니고 속으로는 즐겁죠 뭐.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이제 뭐 조금씩 나눠진 베를린까지 오게 되면 뭐 내동강이 난 거고 나중에 미국 같은 데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놔줬지만 마지막까지 거기 눌러 앉았던 것은 소련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게르만 민족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일 놀란 것은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통일을 적어도 서로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처럼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가수거든 집 주인이 목사인데 그 목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자주 남북 분단하고 그 한국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군인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냐 그래요. 그거에 국가가 분단되어 있는 건 군이 많이들에도 관심이 있다. 무슨 안 그렇지 않느냐. 이상할 정도로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서양사하고 독일 역사 아니냐. 우리 독일 사람은 아주 이렇게 갈라져서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해 있다. 지금 역사가 한 1100년. 그 당시에 한 반세기 전에 그 사람들 역사가 한 1000년 역사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독일이 완전 통일해서 사는 것은 74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윌헬름 카이서 그 프로시아 처음에는 왕이죠. 왕일 때 비스마르크가 있었을 때 그때 그 조그만 프로시아가 아주 싸움을 잘해가지고 1868년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도 치고 69년 70년에는 그 큰 프랑스를 쳐가지고 그 조그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한 왕, 그러니까 우리를 치자면 삼국시대의 어느 한 신라나 백제 같은 나라가 그 큰 그 프랑스를 쳐서 이겼어요. 그러고 비로소 독일 통일이 된 겁니다. 그게 187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망해서 이제 독일 제3제국이 깨질 때까지 얼마냐? 74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따로 사는 것이 아주 은혜 그런 건 적응이 돼 있고 그 따로 사는 기간에도 이 게르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치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싸우듯이.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데 익숙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갈라서 따로 살았지. 뭐 우리가 뭐 역사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본 건 얼마 안 된다. 따라서 우리 여기 지금 동서로 갈라진 거는 이게 성적이 좋은 거다 이거예요. 왜? 10세기죠. 이제 이 962년에 로마 교황이 그 오토 대제, 그것도 그때 오토 국왕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이때부터 독일이라는 나라는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하고 관계없어요. 관계가 있다면 로마에 있는 교황이 황제한테 관을 씌워줌으로써 황제의 권위를 갖는 데는 그거지. 로마 제국하고는 관계없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 게르만들이 어떻게 싸움들을 많이 하는지 시작은 우리 뭐 삼국시대처럼 거긴 구국시대 9나라로서 역사가 시작돼요. 이 9나라로서 시작된 게르만 제국이 하도 싸워가지고 나중에 비스마르크가 이제 큰 뜻을 펼칠 때쯤이면 한 200여 개 나라로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 하게 되면 하나의 큰 도시지만 이게 제국 국가예요. 우리 이와 같이 갈라져서 우리들끼리도 싸우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걔는 친하다고 봤나? 그리고 사투리도 서로 심하고 언어도 많이 다릅니다. 그 같은 독일어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립지도 않고 좀 놀랐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한 번 놀란 게 통일이 거기다 먼저 있잖아요. 독일 국민들은요, 지금 서로 국민들은 이 다음에 국제 정세가 유력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동독이 망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넘어오면 몰라도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저걸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동독을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동독은 어떠냐? 이 동독은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입장에 처음부터 감히 서독을 그 공산주의 국가가 흔히 하는데 우리가 저걸 제국주의 앞제리 전문 나라를 무력으로 쳐서 정복해가지고 통일한다 하는 것은 꿈을 꿔본 일이 없습니다. 왜? 상대가 안 돼요. 사실 동독은 강한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그 게르만 민족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프로시아는 아주 나라는 적어도 그 독일 제국 중에서 막강한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스마르크 이후 전체 통일을 했는데 그때도 그 독일 제국의 각 국왕들이 겁을 먹고 프로시아에 제의를 해요. 너희가 황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스마르크가 그 빌헬름 카이저를 황제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1872년이거든요.